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조금 전 2부에서 명태균 씨 측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강혜경 씨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인데요. 김규현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중간 수사 결과 쭉 보셨을 텐데 예. 좀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사실 뭐 왜 이 시점에 내용도 별것 없는 이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지가 좀 의문이었습니다.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었다. 예, 그런 느낌이고요. 네. 뭐 일단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소될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강혜경 씨는 처음부터 저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네. 어차피 명태균, 김영선 등과 이런 일들 같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양심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법 위반이 있으면 본인도 처벌을 받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예. 강혜경 씨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일단 굉장히 지금 덤덤해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책임을 지겠다. 음. 예, 그런 입장이어서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뭐 본인이 뭐 직접 사익을 취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돈을 전달하거나 뭐 그런 회계 보고를 누락하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고. 네. 다만 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은 사기죄로도 기소가 되셨다는 네, 그게 거예요. 있더라고요. 네, 김영선 의원과 강혜경 씨가 사기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편취했다 이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개발비라고 국회의원한테 나오는 국회 예산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허위의 용역을 꾸며내 가지고 국회로부터 용역비를 타냈다.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을 타냈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 용역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과거에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비를 허위 용역을 주고 뒤로 이제 현금을 돌려받는 그 나쁜 관행들이 아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김영선 의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라고 보좌진들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랑 보좌진들이 그런 걸 알아보다가 용역업체를 물색해봤죠. 예.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그 실제로 용역비가 예상보다 엄청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론조사도 막 실제로 이루어지고 보고서도 작성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차익을 되돌려 알아보라고 했는데 차익이 발생을 안 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돌려 받은 게 없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2천만 원은 용역업체한테 다 건너갖고 거기 귀속이 됐어요. 돌려받은 게 없죠. 그럼 편취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기소를 했다고. 예,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받을 때 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검찰에서는 에이 그래도 뭐 뒤로 받은 게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안 믿은 건가요? 예, 아니면 그 용역이 실제로 뭐 뒤로 돈을 돌려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뭐 용역비를 부풀린 거 아니냐. 아니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도 아니고 추정도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아마 그런 거 용역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 뭐 뒤로 혹시 돌려받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걸로 기소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 거라면 검찰의 어떤 지금 검찰은 명백하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그렇죠. 근데 과거에 뭐 윤석열류의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던 의심만으로 그냥 일단 기소해 놓고 나중에 뭐 5년 뒤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일단 기소한다. 이런 어떤 고질적인 병폐가 또 여기서도 작동되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 수사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라고 하는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차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연루되어 있는 공천 개입이고 또 유력 정치인들이 또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뭐 여론조사에서 또 조작도 있었다는 의혹도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수사인데 여기서 갑자기 국민들은 사실 이제 관심도도 낮은 김영선 의원하고 거기에 이제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국장이 2천만 원의 뭐 정책 개발비를 어디에 썼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여기로 막 수사를 확대하고 막 집중하고 해서 기소를 한다는 게 원래 애초에 의혹의 핵심이자 사건의 본류는 지금 결론 안 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을 수사할 때도 그 보좌진들한테 상당히 그 조사 과정이 고압적이었다고 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막 윽박을 지른다거나, 그래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보좌진들이요. 그거에서 제가
뭐 여기까지 공개할 건 없는데 그 보좌진들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아갖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여론조사라든가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개 보좌진들한테는 고압적으로 하는 걸 보면 전형적으로 이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고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예. 예, 하여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한 게 무슨 뭐 혹시 뭐 쌍욕 나오고 막 이랬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 모멸감을 주고 예, 막 이랬다라는 건가요? 그런 류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공개를 안 하시네요. 아무튼 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빠르게 그다음에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중앙지검은 창원지검보다는 낫다. 그렇게 뭐 보세요? 이렇게는 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음. 중앙지검은 그 검사도 굉장히 인력도 많고 규모도 크고 인프라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낫다라는 것인데 문제는요 사람이죠. 그죠. 예, 수사팀이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팀을 더 보강한다거나 하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멘트가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앞으로 중앙지검으로 옮긴 다음에 수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 보려면 예, 수사팀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수사팀이 그대로 옮겨왔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네,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하던 검사 3명이 전출을 갔거든요. 예. 전출을 간 검사들 중에 2명이 중앙지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간 그 검사들을 다시 합류시키겠다. 이 수사팀에. 그럴 거면 그냥 거기서 계속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부분들. 사실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 수사에 미진하다라고 계속 비판을 받으니까 부랴부랴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다시 뭐 여기서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뒤늦게 발표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증거가 사실은 중앙지검으로 전출된 검사 2분이 예. 일반 형사부서에 발령이 이미 났어요. 중앙지검에서 예. 예, 형사 몇 부, 형사 몇 부 예. 그런 거는 이런 또 두 명 또 나뉘어졌고 그러면 이 두 사람 또 수사팀 합류한다는 보장. 그러니까요. 이미 중앙지검으로 가서 여기 수사에서 이 배치표만 보면은 이 수사에서 더 이상 이제 관여 안 하고 손 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이런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수사팀이 또 여기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합류한다 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해서 이렇게 구색을 맞춘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태균 수사팀하고의 어떤 수사 의지, 그러니까 어쩌게 보면 검찰 수뇌부의 수사 의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의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내란 수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예, 검찰의 그 특수본 있잖아요. 내란 수사를 하는. 그때 빠르게 움직였죠.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검찰 발로. 그리고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심지어 수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막 국민들 앞에 이제 발표하다시피 하고 카톡방까지도 보도 자료에 막 첨부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명태균 수사팀은 전혀 뭐 누구를 불렀는지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래갖고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뭐 수사 보고서 내용이라거나 뭐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걸 공개를 하니까 심지어 막 반발을 합니다. 네, 완전히 내란 수사팀하고는 반대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최소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예, 저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싶고 예. 이 수사는 이제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도 있지만 또 다른 여당 대선 그렇죠. 주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는 아마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럼 대선 전국이잖아요. 또 경선이 치러지는데. 예. 거기서 그러면 또 다른 여론조사 수사에 대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특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명태균 씨 측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2024년 2월에 나눈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여기에 김상민 검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관련 내용을 강혜경 씨도 그 전에 혹시 명태균 씨도 들었다 혹시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어제 명태균 씨 측에서 공개한 그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김상민 씨에 대한 언급도 그 총선 당시에 많이 명태균 씨한테서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예, 김상민 검사 이야기를 꽤 했다.
예, 어떤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의창구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창원 의창구고 김상민 의원이 출마하려고 한 것도 같은 지역구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당선된 거는 김종양 의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선 입장에서는 라이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이제 김상민 검사나 뭐 김종양 의원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급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김상민이 이제 막 위에서 이제 내리꽂히는데 뭐 사무실에 김상민 사무실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막 몇백 명이 왔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잘 나가는데 지금 김영선 이거는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류의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약간 위에서 내리꽂힌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명태균 씨가? 그런 류의 취지의 말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 김상민 검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칠불사 회동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총선 직전 2월입니다. 그렇죠. 칠불사 회동이 그달 같은 달 말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될 거라는 위기 의식을 느낀 명태균 씨가 예.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하고 거의 험악한 관계까지 가요. 쉽게 말하면 관계가 안 좋았던. 그렇죠. 김영선 의원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명태균 씨가 험악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가 막 이제 다 공개해 버리겠다. 뭐 이런 류로 대통령실을 들이받는 네. 그런 식의 소통까지도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칠불사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김상민 검사 막 밀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명태균 씨가 자꾸 김상민 검사 꽂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칠불사 회동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혹시 그럼 칠불사 시기적으로, 회동에서도 네, 그렇게 지금까지 보고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이제 가능성의 뭐 영역입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강혜경 씨도 그 칠불사에 가 있던 명태균 씨나 뭐 그 측근들하고 예. 이제 통화를 하거나 뭐 네. 소통을 계속 해왔는데 예. 아마도 명태균 씨의 생각은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내는 게 최고 목적인데 그걸 그걸 위해서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이런 대통령실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과거의 내역을 이용해서 공천을 받아내는데 그게 안 되면 예. 개혁신당으로 간다. 안 되면 예. 김영선 의원이. 즉 개혁신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일종의 줄다리기를 한 것 아니냐.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그렇게 비례 뭐 보면서. 1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칠불사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음. 며칠 동안 있으면서 강혜경 씨가 들은 거는 칠불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조선시대로 치면 역적이다. 예, 지금 역모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이기 때문에 역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말들이나 계획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때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그 김상민 검사건을 두고 했던 이 대화가 녹음이 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상황만으로 보면 저는 녹음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들이받을 때거든요. 대화 내용도 좀 다투는 예. 내용이 의견이 갈리는 예, 내용. 관계가 어떻게 보면 험악할 때예요. 그런 관계로 보면은 녹음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아, 그런 점에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녹음 파일을 지금 명태균 씨가 쥐고 있다. 이것도 근데 검찰이 확보를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명태균 씨가 보면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분이에요. 가면 갈수록. 예.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게 녹음 파일인데 검찰이 확보를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또 그만큼 허술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일전에 이제 강혜경 씨하고도 인터뷰했었고 그때 이제 그 일련의 과정에서 강혜경 씨도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이제 한 사실이 이제 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몇 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몇 번은 강혜경 씨가 동행을 했습니다. 4번 지금 보도는 4번 만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 몇 번은 또 강혜경 씨가 예, 동행을 한두 번 했다. 정도는 강혜경 씨가 따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실 오세훈 만나러 들어갈 때까지도 동석을 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정확치 않은데 네. 예. 아무튼 서울까지 강혜경 씨가 같이 갔습니다. 그때 강혜경 씨가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날 때는 제 기억으로 아마 김영선 의원하고 같이 갔고 명태균 씨는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요. 그게 몇 번 있었는데 네. 강혜경 씨도 그 오래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몇 번 명태균이 오세훈 만날 때 동행을 본인도 했었고. 그러면 혹시 저- 대화 과정에도 혹시 같이 한 적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것까지는 아무튼 몇 번 동행한 적은 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간다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거를 준비해 줬고 예. 그리고 갔다 와서도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막 울더라. 예. 울더라? 예. 왜 울어요? 잘 도와달라고. 예. 읍소하더라. 예, 읍소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강혜경 씨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는 몇 번이나 했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갑자기 정확한 횟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10번 이상입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예, 10번 이상. 10번 이상. 예. 그러니까 실물 여론조사 실물은 이제 강혜경 씨가 거의 이제 다 하다시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장 정확한 건 강혜경 씨의 기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번 이상을 했다 여론조사. 10번 이상을 했고 예. 그리고 여론조사비도 3,3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근데 거기에 10번 이상의 조사에 대한 그 비용 전체 금액이었을까요? 3,300만 원이 김한장 씨가 예, 줬다는. 3,300만 원이 몇 번에 나눠서 들어와요. 또 한 예. 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예. 나눠져서 들어오고 열 몇 번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이면은 대략 얼추 맞는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게 그 보통 금액이 ARS 같은 경우에 1회당 보통 한 200에서 300, 400 이 정도 되니까 예, 3,300이면은 예, 그 정도 되죠. 딱. 그래요. 그러면 김한정 씨 외에 또 다른 어떤 제3의 인물이 추가로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바는 없고요. 저도 그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예. 알았는데요. 예. 강혜경 씨가 알고 있는 스폰서는 한 명입니다. 김한정 씨, 예. 강혜경 씨가 아는 인물은 네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관련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강혜경 씨가? 홍준표 시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예. 자료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명태균 씨와 오랫동안 이제 관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구시장에 나가서 당선이 되잖아요. 네네. 그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계속 여론조사 등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걸로 알고 홍준표 시장이 원래 여러 군데 지역구를 물색했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여론조사 예, 여러 번 그런 돌렸다. 부분에서 예. 다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가 했고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어떤 최모 씨라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가 예. 있는데 단순한 아들 친구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하고도 굉장히 잘 알고 거의 양아들 비슷하게 네, 여기고 네,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이제 또 명태균 씨랑도 같이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을 하고 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분은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점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막 명태균 씨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는 걸 보면서 예, 명태균 씨도 분노하고 있고 강혜경 씨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데 예. 어떻게 저게 전면 부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와 정치인이 참 정말 대단하다. 저 정도 되어야 정치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강혜경 씨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럼 강혜경 씨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고 또 변호사님 계속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